네, 증시가 중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나만 알고 싶은 오늘의 시크릿 종목 2가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로 소개해드렸던 LNF 무려 29.5%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방산주로 소개해드렸던 하나시스템이 17.6%의 상승률, HD현대중공업 역시 15.4%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62만 6천 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삼천당제약이 21.1%의 상승률, 반도체주로 소개해드렸던 SNS텐 역시 19.5%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고요. 또 로봇주로 소개해드렸던 휴림로봇이 무려 41.9%의 상승률,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OCI홀딩스 단기간 안에 17%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12만 6,5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중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오치열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가 중계의 오치열입니다. 자, 오늘 장이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고 약간 아쉬운 모습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어찌나 저찌나 2025년 국내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러면은 2026년도 새로운 새해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기술주 하락과 연말 정리 매물 속에서 우리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4,210선을 방어하면서 폐장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건설주와 반도체주 그리고 엔터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오늘 또 2025년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네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좋긴 했는데 네네. 좀 저는 쉬어가는 분위기였어요. 네, 뭐 좋긴 했는데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원하게 대장주들이 크게 움직였고 그 아래에 어느 정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개별주들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 오늘 장의 그 현황을 한번 좀 보자면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코스피는 하락이 나오긴 했으나 코스피 100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하락 종목이 분명히 더 많긴 했다. 이 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저번 주 제가 방송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1,440원대이긴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 왜 화요일만 되면 이렇게 또 다시 또 상승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가장 긍정적이었던 건 역시나 개인의 매수세가 훌륭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세가 개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200억 원 가까이 9,182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651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시 예탁금 자체도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85조 원가량 예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사상 최고치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80조 원대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포지션들의 가능성,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긍정적이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 증시도 역시나 산타랠리 이거 시원하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했었으나 큰 힘은 없었습니다. 큰 힘 없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타는 언제 오냐면 아이들의 산타 그 선물 주고 가는 거는 2부 저녁에 줘가지고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선물이 있잖아요. 근데 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부터 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도 산타가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돌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1월 중순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할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다. 하지만 2025년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네. 진짜 이거는 1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마무리를 되거든요. 너무 좋게 해줬어요. 어떻게 이거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 SK하이닉스도 투경 약간 풀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그쵸. 삼성전자 역시나 이거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할 정도로 12만 원 선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상승 나왔으면은 2026년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서도 삼성전자 어떡하냐, 더 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그 천장이 뚫렸다, 천장이 없다. 그래서 이게 천장을 뚫고 약간 힘 빠져서 잠깐 마당에서 잠깐 쉬었다 갈지 아니면은 그대로 하늘로 누리호처럼 올라갈지는 모른다. 하지만 매물대 자체를 막고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어느 시점에 지금 너무 고점 아니냐, 어느 시점에 잡으면 좋은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아직 안 오른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런 종목 가지고 왔는데 그런 녀석들을 또 어떻게 매수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방송을 하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2026년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리뷰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 옛날 거니까 네. 지난 거잖아요. 지난 거는 이미
지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LNF 시장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한다라고 안내를 해드려가지고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드 자동차의 그 안타까운 이슈로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약간 좀 하방 압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LNF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한 30%가량 상승 흐름 나와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방위산업 관련주로 계속해서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좀 위쪽에 계속 전쟁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의 두각을 계속 나타내고 있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역시나 훌륭하게 17% 상승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또 나올 겁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SNS텍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다가 뭐 마스크, 이 마스크 말고 이 마스크 같은 거를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패널 반도체 기판 아래 깔기 전에 뭐 까는 거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세 공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인데 요 기업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잠깐 눌릴 때 이거 박인 세일이다. 이때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잡아드렸는데 바로 상승 나왔습니다. 상승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한 20%가량 상승 나왔는데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승 나왔었는데 또 최근에 어제장에 또 강한 상승이 한 번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상승 나와줘가지고 한 40%가량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6년도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그리고 로봇에서는 뺄 수 없는 게 바로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종목들 아주 훌륭했구나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고 OCI 홀딩스도 그 현재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탈원전이다 뭐 이런 거는 힘들긴 하겠지만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중국 쪽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태양광 패널 그리고 또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해 가지고 상법 개정안의 이슈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중호재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주사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17% 상승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이거 과거 종목들이라서 제가 오랫동안 리뷰를 안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것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휴림로봇이죠. 휴림로봇이 한 2, 3주 만에 그렇게 상승 나왔는데 요런 종목들 저한테 또 저 리양마한테 좋은 종목들 연말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링크 뜨면은 그거 바로 눌러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뭐 전에 종목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왔는지 물어보시면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나만 알고 싶은 오늘의 시크릿 종목 2가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오늘의 특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일단은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만 긍정적이었고 나머지 뭐 기관이라든지 뭐 이쪽 연기금 쪽에서는 그렇게 외국 쪽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일단 그래도 상승 흐름이 잘 나와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키네마스터라든지 원익이라든지 성문전자, 뭐 율촌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섹터에 한정적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영상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겠다 하는 그런 이슈들 그리고 원익 같은 경우에서도 메타랑 협업을 진행한 그
자회사가 메타랑 협업을 진행해라 해가지고 지주사 입장에서는 큰 호재거리로 상승 흐름이 나와준 모습들인데 이런 식의 움직임들과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 개별주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의 상승 나왔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이 7종목밖에 안 됩니다. 7종목이라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삼성전자에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야 SK하이닉스 이거 투영 풀렸다. 야, 빨리 다시 들어가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네. 상승 물론 좋지만 이렇게 다른 코스닥 사실 코스피가 한 40% 넘게 상승 나올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도 상승 흐름이 나오지 못한 그런 움직임들 애초에 격차가 네. 그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여러분들이 약간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번 주 상장사 뉴스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저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였고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야 이거 31일 내일이죠. 벌써 내일이 어떻게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2025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나운서님 이거 누가 제 인생 2배속 걸어놓은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아니, 어느 너무 순간부터 빨라서. 누가 네. 2배속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제 말이 빨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어쨌든 좀 심각하게 좀 빨라지고 있는데 아나운서님 어떻게 갑자기 좀 질문 드리는데 2025년도에 계획한 것들 어떻게 좀 이루셨나요? 제가 가장 큰 계획을 한 게 운동이었는데 6월까지 성공을 했다가 반년을 실패했습니다. 다시 1월부터 도전을 해보는 걸로. 절반 성공하셨네요. 그래도. 네네. 좋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은 그 2025년 새롭게 새해라고 다짐을 하면서 소망을 했던 것들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어떤 마음을 해야 하냐 시원하게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상한가를 먹을 거야 뭐 사실 이거는 약간 그 좀 쉽지 않지 않나 그쵸?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랑 함께 그래도 총 해가지고 집계를 하면서 1월부터 12월 총 내 계좌 수익률에 플러스 15%만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신 거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잠깐 이야기가 셀 것 같은데 네.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좋아요. 보통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 해가지고 한 4%에서 5%씩 물가가 한 4~5%씩 상승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내 자산 가치, 원화 가치가 4%에서 5%씩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그 맨징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내 투자하고 있는 그 자산 규모가 30%에 40% 정도 됐을 때 10%에서 15% 정도는 돼야 내가 하여튼 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내 투자 전체 총 자산 대비해가지고 한 15%는 해줘야 이젠 나는 그 물가 상승률 대비를 했을 때에도 내 자산이 증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랑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2026년 한 해에는 파란불보다는 빨간불 위주로 많이 보시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특종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어서 네. 이번에 또 새해 선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뭐 시청자분들의 산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든 제가 최대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 사실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섹터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서
삼성전자에다가 비중을 더 실을 걸 그랬다. 아유, 여기다가 조금만 더 넣었으면은 아주 맞아요. 풍족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저는 보면서 야, 내가 휴림 로봇을 더 강력하게 네, 안내를 네. 해드렸으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로봇 섹터 제가 오.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로봇 섹터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026년도 새해에 주도를 하는 가장 큰 그 비중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일 것이다.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될 걸 수도 있고 협동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그냥 로봇팔 단순히 그런 로봇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로봇 섹터 자체가 큰 성장 흐름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사실 힌트 다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거 유심히 보시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로봇 8이죠. 이 로봇 8, 협동 로봇 8인데 인디 시리즈라는 건데 이 친구가 3kg에서 16kg까지 제어가 됩니다. 제어 통제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냐면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해서 보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온 이 로봇팔이 어느 정도로 이미 성장을 했냐면 조선사에다가 조선업 하는 그 기업에다가 납품을 해서 오. 이 로봇팔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나운서님?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뭘 네.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너무 네. 온실에 계셔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데 네, 네. 용접이죠, 용접. 아, 용접. 그 용접 알죠? 쇠끼리 붙이고 이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쵸. 약간 그 열로 해가지고 용접을 하는 건데 이 용접사들도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용접을 할 때 그 눈도 상하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이분께서는 마스크를 들고 시야를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용접 마스크를 쓴 채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로봇 팔은 눈이 상하지가 않아요. 눈이 상하지 그쵸?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접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1인분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용접하고 있는 겁니다. 용접하고 있는데 이게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해군에다가도 그 얘가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HD 현대 사무에다가도 납품을 해가지고 그쪽 조선소 쪽에서 얘가 지금 거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이라든지 뭐 구인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인력난이 지금 요새는 더 크죠. 인력난과 고령화 그리고 산업에 대한 트렌드로 최대한 로봇을 많이 끌고 오자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로봇들이 지금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서 있어가지고 사람이 뭐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동하는 거라든지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로봇에게 여기 용접해주고 여기 뭐 물건 좀 옮겨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얘가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필수적인 게 사람이 없어야 돼요. 네, 사람이 네.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려면은 로봇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두 발이 달려가지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얘네들에는 4개의 바퀴가 달렸습니다. 4개의 바퀴를 달려가지고 팔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면은 야 나중에는 이거 손도 생겨가지고 물론 뭐 손 네. 생기긴 했는데 손가락도 생겨가지고 뭐 다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와, 이미 네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자 여기 힌트가 너무 적나라하게 돼 있어서 제가 지웠습니다. 저 힌트가 적나라하게 돼 있어서 지웠는데 일단은 이게 좀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 휴게소 같은데 네. 이제 또 새해고 하면 또 좀 있으면 설날이고 하면은 명절 보낸다 뭐 귀성길 귀경길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휴게소 왔다 갔다 하게 되실 건데 그 휴게소에서 로봇 커피
오. 아시나요, 아나운서님?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커피 원래 잘 안 드시나요? 그냥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아하. 휴게소에 있나요, 이게? 휴게소에 있습니다. 오. 휴게소에 있는데 그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로봇 그 사람 같은 로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로봇 팔 같은 애들이 갑자기 딱 움직여가지고 갑자기 샷 내리고 막 이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로봇 커피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오. 휴게소에는 아마 들어온 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진짜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게 원두를 내려가지고 하는 게 약간 맛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원두의 그 중요한 거지 로봇이 내려서 맛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니다. 어쨌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나미라는 친구예요. 나미. 나미 제가 아는 나미는 원피스 나미밖에 없는데 어쨌든 네. 이 로봇이 나중에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 오.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튜브라든지 뭐 갑자기 뭐 연매출 몇억, 몇십억 막 벌면서 그 홍보하시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이 딱 나오셔가지고 분명 튀김집이고 기름 막 뒤집어 써야 되는데 멀끔하게 나와가지고 기름 한 방울 안 만집니다. 오. 이런 로봇들을 다 이용을 해버려요. 아. 튀김을 할 때, 뭐 고기를 구울 때, 뭐 삼겹살을 할 때 직화로 그냥 돌려버리는데 다 이런 로봇 팔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현재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냐면 오. 제가 옛날에 옛날 한 1년 반 정도 전쯤에 네.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린 기업이 있습니다. 큐렉소라고. 큐렉소가 인공관절에 대해서 우리나라 1호 기업이거든요. 네네. 첫 번째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크게 상승이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큐렉소가 한 40%가량 올랐었나? 아주 좀 오. 많이 올랐었습니다. 많이 네네. 올랐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무슨 기업이 이 큐렉소와 또 협업을 진행을 했어요. 협업을 진행을 해서 무슨 협업을 진행을 했냐? 로봇 팔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큐렉소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로봇팔을 사들여서 그러면은 이 로봇팔 가지고 뭘 할 거냐? 큐렉소는 인공관절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로봇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업무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인간의 그 역량을 따라올 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감정적인 그런 동물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약간 긴장을 하다 보면 물론 외과 의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수를 할 수도 이렇게 있죠. 맞아요. 약간 손이 떨릴 수도 있고. 그쵸. 저는 약간 수전증이 있는 편인데 네네. 손에 좀 땀도 있는 편이고 그런데 로봇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런 게 또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플란트 사업을 하는데 네네. 이 기업이 아니라 임플란트 사업을 하는 뭐 오디라든지 디오라든지 오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다 AI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식립을 할 때 임플란트를 그 삽입을 할 때 식립을 할 때 가장 그 사람마다 구강 구조라든지 치아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가장 그 환자가 만족할 만한 위치에 식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AI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큐렉소가 이 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종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여기 너튜브 채팅창에서 네. 올해 1월 1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이유가 네. 로봇을 그때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근데 2026년에도 이거 연속성 있게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요? 아나운서님은 그 글을 네네.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너무 큰 공감이 됐어요. 저도 너무 아쉬웠거든요. 제가 못 담아가서 로봇을.
일단은 저는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아직 로봇이 시작 안 했다. 오, 아, 아직 물론 늦지 않았다. 물론 많이 간 그런 로봇 기업들이 있죠. 그쵸? 당연히 있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로봇주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로봇 기업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을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치 2025년 1월 1일로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왜냐하면은 제가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맞아요. 2024년도, 3년도, 2년도 그때도 계속 했었고 2024년도, 5년도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로봇 삼형제도 많이 하고 뭐 휴림 로봇도 많이 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고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을 할까 하는데 날아가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쏟길래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종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들이 왜 괜찮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성장성 자체가 로봇 시장이 아직 멀었습니다. 오. 계속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력난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거든요. 사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몸을 쓰는 직종들 자체는 3D 업종이라 해가지고 별로 좋은 시선들 혹은 급여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게 우리나라 특성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몸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로봇들의 수요가 더 급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공급이 못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면은 지금 시점이 제가 한 요 정도라고 봅니다. 요 정도 너무 많이 올랐다. 과거에 한 3,000원이고 지금 한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3,000원에서 12,000원 4배나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3만 원이 되고 4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많은 시장에서 많은 좀 애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 협동 로봇이라든지 로봇팔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시장 성장률, 그러니까 연평균 경제 성장률 CAGR을 40% 정도로 봅니다. 매년 1.4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만 투자해도 1년에 1,400만 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17%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인터넷상에 가장 보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로봇 자체적으로는 시장에서 현재 2024년도에 65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5년도에는 약 3,750억 달러의 규모를 갖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매년 17.3%씩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2025년도 1월 1일로 돌아가면 로봇을 매수를 할 텐데 라고 하신 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제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오치열이 가지고 온 종목을 시원하게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겠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정 종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은 30%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두 번째 특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선물 어떤 선물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두 번째 선물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아나운서님께서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차트만 빨리 차트. 한번 차트 빨리 한번 봐야겠네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오치열 로봇주 가지고 왔으면 이거 이미 이렇게 올랐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최대한 덜 올랐을까? 어떤 종목이
이 종목 굉장히 성장성 있고 미래 향후 가치가 굉장히 괜찮은데 아직 덜 올랐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 딱 걸렸습니다. 제 눈에 딱 걸린 게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뭐 포스코 너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포항공대 쪽에서 나온 그런 연구진 분들이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그래서 포스코 쪽이랑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포스코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성과 공유제로 5년 정도 계약을 진행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큐렉소 아까 말씀드린 AI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도 2년간 한 90억 원 가량의 그 MOU를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협동 로봇이고 우리나라 국내 1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한 3,400% 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 올 초 8월 22일 저점 구간 2만 원 구간 만들어주고 현재 32,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다른 기업들에 비해 다른 기업들 한 500%씩 올랐잖아요. 로봇주. 네네. 그런데 이 기업은 50%밖에 저점 대비 현재 한 50% 정도 상승 나왔다. 물론 이것도 약간 아쉽습니다. 이 발바닥 여기 각질 구간에서 샀으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네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은 한 발목 정도. 충분히 발목 저점이다. 정도. 완전 저점이다. 네네. 이 정도는 진짜 저점이고 그리고 차트 자체도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고 약간 정배열을 다시 한번 만들어줬고 지금 현재 60일선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자체는 굉장히 크다. 1차 목표가 41,000원 구간 여러분들이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굉장히 크게 성장 상승 흐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차, 3차 목표가까지도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서 공략을 해도 훌륭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종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차트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새해 선물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가 사실 물론 첫 번째도 너무 기대되는데 네네. 두 번째가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나운서님은 네.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부 종목은 로봇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온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러면은 아나운서님이 보셨을 때 로봇이 끌리세요? 아니면은 반도체가 끌리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반도체를 아직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렇죠. 보실까요? 네. 저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물론 저는 두 종목 가지고 오기 때문에 두 종목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 중에서 또 어떤 녀석이 더 잘 오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가지고 온 게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은 약간 뻔할 수 있거든요. 뻔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약간 조금 뻔하지 않게 정책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을 만한 거를 가지고 오자라고 생각을 한 건데 네네. 오늘 가지고 온 게 반도체 섹터에서 주로 스크러버랑 칠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크러버, 칠러 예전에 한 2022년도 1년도 이때쯤에 2021년도다. 2022년도인가 2021년도 이때쯤에 그때 당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이슈로 칠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백신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저온 구간에서 이송을 해야지 그게 효능이 제대로 나온다 해가지고 칠러가 뭐냐면 그냥 차갑게 냉각시키는 거예요. 냉각시키는 거예요. 네네. 냉각기죠, 냉각기. 냉각기인데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관련 칠러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이번에는 또 제가 가지고 온 이슈들은 스크러버와 칠러 함께 보자는 건데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 탄소 배출 제로화 넷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넷제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넷제로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제로로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 타야 되나? 물론 그것도 크겠지만 가장 크게는 공장들이죠. 공장들.
가장 크게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소라든지 이런 큰 공장들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뭔가 이게 아나운서님께 계속 질문 공세를 할까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스크러버라는 겁니다. 이 스크러버. 이 스크러버가 뭔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들 집에서 네. 밥도 해먹고 뭐 후라이도 해먹고 뭐 김치찌개도 해먹고 하잖아요. 그럴 때 환풍구를 안 틀어놓고 하면은 온 집안이 냄새가 붑니다. 그쵸. 연기가 가득 그쵸, 차죠. 막 고등어구이 한번 해먹으면은 난리 나죠. 그쵸. 네, 그런데 환풍구를 틀어놓고 하면 조금 더 나은데 완벽하게 잡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크러버라는 거는 완벽하게 잡습니다. 탄소를 온실가스로 만들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을 때 그거를 잡아다가 정화를 시켜서 없애버립니다. 완전 없애버리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납품을 하고 있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아호 오치열 저 양반이 저거 스크러버인가 머시기인가 칠러인가 이거 이야기할 때 저거 살 걸 그랬다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스크러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다 납품을 하냐면 SK 하이닉스에다 납품을 합니다. 지금 이것만 들으시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게 바로 스크러버라는 게 이게 납품을 하면은 뭐 장비 업체인 것 같은데 납품을 하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네 번째 사공장을 가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그 3단계, 4단계, 페이지 5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장 가동을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 역시나 D램이라든지 HBM 이런 것들 그거를 계속해서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캐파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도 공장을 늘리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공장을 늘리고 있고 이제 또 젠슨항과 엔비디아와 손을 잡아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캐파 증설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자 스크러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모든 공장, 우리나라 모든 공장 탄소 배출을 하는 공장에서는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할당을 합니다. 정부에서. 너는 요 정도의 탄소 배출만 내가 허가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크러버가 있으면은 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축소를 할 수 있고 이 탄소 배출권 할당받은 거를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자, 아나운서 이해되시죠? 그럼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해되셨나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물론 근데 요새는 다 이해되실 겁니다. 워낙 공부를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스크러버라는 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사공장 가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캐파를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HBM, 뭐 D램 이런 거를 뭐 몇십 층을 깐다, 몇 층 맞아요. 깐다 뭐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깔기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 열을 최대한 낮춰야 해요. 낮춰야 네. 하는데 이 스크러버가 그 탄소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몇 층 뭐 D램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거 꽉 눌러가지고 누르는 그거는 제가 또 저번에 알려드렸었죠. 누르는 그걸 또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막 몇 층 깔아가지고 그 온도 자체를 극도로 낮춰야 되는데 그래야 그제서야 제대로 딱 붙고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또 칠러예요. 칠러.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그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25년도에 가장 훌륭했던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에게 스크러버와 칠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아주 훌륭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실적이 약간 꺾였습니다. 이게 왜 꺾였냐면 공장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장비를 더 이상 들여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네네. 들여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매출액이 추가로 상승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 갑자기 이게 다시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상향으로 꺾이는데 그 이유 자체가 공장을 캐파를 증설을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AI 시대이고 로봇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필요한 HBM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고 데이터 센터도 너무 필요해졌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늘리면은 뭐합니까? 그 안에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죠. 장비들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에게 전화합니다. 너 오늘 스크러버 몇 개 만들 수 있냐? 너 오늘 칠러 몇 개 만들 수 있어? 그거 빨리 당장 보내달라. 해가지고 오늘 기업들이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에는 매출액이 더 껑충 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기업은 네. 부채가 15%입니다. 15%. 아주 건전한 그런 부채의 재무제표 상태를 만들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121선의 자리를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슈팅 나오기 직전 자리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하락이 나온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또 최근에 발표된 SK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또 설정을 했어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9,000원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최소 15,000원까지 가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봤을 때는 9,500원대에서 공략을 하고 목표 주가는 13,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총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략가는 9,500원, 목표가는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목원님,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선물 두 가지 있잖아요. 네. 간략하게 좀 요약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일단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협동 로봇을 만들었던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1호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 있는, 뭐 휴게소 가다 보면은 로봇 커피 같은 거 만들고 뭐 팝콘도 로봇이 갑자기 갖다 주고 뭐 이런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향후 성장성 자체가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최소 20%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기에 아주 훌륭한, 2025년도에 큰 성장 흐름이 나왔던 로봇주들이 아직 못 오른 기업들이 2026년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이 바로 2025년도 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는 국내 1위 스크러버, 1위 칠러 기업이다. 지금 현재 그 점유율 상태가 우리나라 국내 스크러버 40%, 칠러 30% 이렇게 해가지고 1위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 그리고 스크러버라든지 칠러라든지 HBM을 만들 때는 필수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특종 종목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5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새해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